자,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0일 오늘의 이슈 한보인이 전합니다. 자, 10년 동안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요즘 보험금 대시 받아준다라는 불법 보험 브로커들이 활개를 띠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 기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안개 속으로 접어들면서 자금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 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약 3,400만 명이나 가입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료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손의료보험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47.5%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적거나 불편해서 결국은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청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청구한다고 얘기는 쉽게 하지만 실제 청구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험사의 낙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실손보험 이 청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건비나 또는 이러한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은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일부 보험사에서도 이를 반대를 했지만 결국 지금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 쪽이나 정부나 또 소비자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를 반기는 측면이죠. 결국은 의료계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는 이유가 청구 간소화가 개인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된다. 그리고 보험사 이권 사업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보험업계 쪽에서는 보게 되면 너네 사실 이거 이제 이런 정보들 공개되면 니네들 문제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결국 이제 비급여나 이제 이러한 진료비의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전산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험사 쪽에서는 낙전 수입보다 반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보험금을 청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 설계사 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보험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급 거절하는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죠. 실제로 추후에는 지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서 보험금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여기에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이제 우리 보험 설계사 분들이 실제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는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대신 받아준다. SNS나 유튜브 통해서 고객을 이제 유혹하는 거죠. 종신보험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 돌려받은 고객분들은 놀랄 노짜죠. 다시다시피 어느 고객이나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부족한 걸 받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이 이렇게 피해 보거나 어떻게 보면 불평, 불만 또는 불안한 이러한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거 받을 수 있다. 실제 근데 가장 이제 그 받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설계사 꼰질르는 거죠.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사실 설명 불충분이라든가 또는 잡혀 있으면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결국은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피해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결국은 착수금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브로커들은 또 착수금도 받지만 나중에 돌려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또 수수료 편취하는 이런 행위들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정확히 알아보고 그 뭐 정말 내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그 해지를 통해서 보험료를 못 보험 그 해지환급금을 적게 돌려받았다라면 이 적게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귀책 사유가 분명히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는 제대로 알아보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업무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택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눌러져서 그러네요. 자, 일단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G20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실마리를 좀 풀어갈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엿보이면서 세계 증시가 호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별로 좋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지금 안개 속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그 관건은 수출에 있고요. 수출이 관건이 수출의 또 핵심은 결국은 이제 뭐 반도체 IT 쪽에 있는데 일본의 이제 보복 때문에 이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지금은 많이 이제 안정적인 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펀드를 보더라도 뭐 금펀드라든가 이러한 펀드, 또 우리나라보단 해외 펀드 쪽들이 수익률이 좋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돈의 흐름들이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 현재 이제 그 무역 갈등 여파로 되레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금리 격차가 커졌다가 이제 동결하면서 그 격차가 낮아지고 또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결과적으로 합리 금리 차가 작아지면서 그 이제 외국인의 이제 외화 채권 매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매수가 이제 계속될까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에 자금 쪽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일단 조금 중위험, 중수익 쪽 상품들로 돈들이 움직인다는 거라서 뭐 DLS 쪽으로 돈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리얼 에셋 인컴 펀드라고 해서 이제 그 부동산 쪽에 이러한 펀드들 쪽으로 조금씩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은 일단 중위험 중수익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결국은 이런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건요, 사실 금리나 또는 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는 펀드들 쪽으로 돈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런 게 좀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글로벌 시장을 봐도 지금 러시아나 미국 쪽이 굉장히 좋고, 한국이나 뭐 대만 쪽은 아시다시피 무역 전쟁에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들 아닙니까? 그런 쪽은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여실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좀 이따 이제 펀드 얘기를 할 텐데 여기도 이러한 이제 그 영향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레버 카운트라고 해서 어디에다 투자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최근 레버 카운트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레버 카운트가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첫째가 이제 가입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 카운트 수익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 뭐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가 은행 금리 낮은 건 뭐 뻔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 카운트 쪽도 한번 그 내 자산을 맡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그리고 다른 기사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테크 관련 기사인데 이제 그 재무설계 가이드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라고 하면서 후회 없는 주식 매도 타이밍 과연 언제일까라는데 어제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손절매를 하는 게 쉽냐 아니면은 수익이 났을 때 처분하는 게 쉽냐라고 하면 결국 사람들은 손절매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 손실이 있을 때 빨리 이거를 손절매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손실 난 거는 그것들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손실 회피 위험 때문이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그것 때문에 처분이 늦어지면서 결국은 결정을 더 못 내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가장 이제 브로커의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미리 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수익이 났을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손실이 났을 때 손실 그 회피를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결정할 때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할 수 있을 때 결국은 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좀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언제 빼고 언제 그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언제 빼느냐, 손실이 났을 때 언제 빨리 빼느냐는 과감하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산 대비해서 그 어느 정도 바운드리를 결정해 놓고 이 바운드리 안에서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펀드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펀드가 지금 1등입니다. 펀드 중에 가장 1등을 한 게 러시아 펀드고요. 뭐 러시아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서 러시아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죠. 러시아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건 최근에 당연히 원유가 이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뭐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들 때문에 원유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펀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또 신흥국들에 대한 이제 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필 때 신흥국들이 또 신흥국 그 원화들이 강세를 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좋은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펀드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금은 뭐 시장이 불안하면 달러 그 다음에 금 호재를 띠지 않는 유일한 펀드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뭐 무역 분쟁 전쟁이 커지면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금펀드는 하반기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페드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계속적으로 비췄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용 지표가 높게 나타나면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모주 펀드에 좀 돈이 몰렸다라는 얘기,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기껏해 3%대로 저조한데 해외 주식 펀드는 무려 20%대로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그 이제 국가별 섹터로 보면 중국 1등을 했고요. 27.72%로 앞서 말씀 러시아도 27.34% 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결국 자금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 하반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할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펀드를 선택한다면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달러의 약세라든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
중국의 기업들이 엑소더스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동남아 시장으로 공장이 옮겨가면서 이것들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이 또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서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라거나 FDI 이런 것들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취지들이 글로벌 시장 쪽의 자금을 원활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해외 펀드 쪽으로는 가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상황들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충분히 시장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뭐 장마인데 장맛비가 없었는데 좀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뭐 그 우산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